116쪽이에요. 116쪽에서 여러분 여긴 다 괜찮았어요?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다 괜찮았어? 쪽밖에 없었어요. 내가. 잘했어. 야, 다 못 끝내고 간 친구들은 앞에 남은 거 있었을 텐데. 113, 114. 저 개념어린 매번 더 풀고 없어요. 에이, 잘했어. 어때? 착한다잉? 요거 280번? 네. 자, 에? 앞에는 질문이 아닌데 얘가 질문이라고요? 네. 많은 걸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약간 또 너무 화를 내게 될 수 있으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복습 잘 해라잉. 네. 자, y는 복습 8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자. 그러면 2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있고요. 지금 뭐라 그랬어? p점이 마이너스 1,3이래요. 그럼 우리 점을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어떤 성질을 가진다 그랬어? 수직. 간 만큼 그치 수직으로 똑같이 더 가세요 이거였잖아. 그래서 요 점을 q라고 하면 두 가지 성질 이용하는 거였죠? q, x, y라고 잡아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어때야 돼? pq의 기울기 어때야 돼요? x 플러스 1분의 y 마이너스 3이 얼마?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1. 여러분 괜찮죠? 얘랑 역수취해서 부호반대 수직이니까 해야 안 돼요? 직선의 방정식에서 했던 거죠? 오케이. 세아 기대지 마. 눈 똑바로 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중심을 지난다. 그치. 그 우리 용어를 좀 중점. 확실하게 써줘야 돼. PQ의 중점이 어디 위에 있다? 직선 위에 있다. 그럼 PQ의 중점이 뭐니까 2분의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 바로 넣어줄게요. 2분의 y 플러스 3은 2배의 2분의 괜찮아? x-1에다가 플러스 1. 요 식에다가 바로 넣은 거다잉 지금. 괜찮죠? 그럼 이거 두 개 연립해주면 x, y 나와 안 나와? 나오지. 돼?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 1번이요. 이거요? 네. 그러니까 직방부터 안 돼 있는 거지. 그러면 봐봐. 어떤 직선이 만약에 기울기가 3이래. 네. 그럼 얘랑 수직인 직선은 기울기가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3이요.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1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거라 그랬지. 근데 곱할 게 없잖아요. 3밖에 없잖아요. 두 직선의 기울기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고. 수직일 때만요? 수직이려면. 수직인 조건이야 이게. 그럼 두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거는 역수취하고 부호가 반대여야 되는 거지. 그래야 마이너스 1이 나오겠지. 이해 돼요 안 돼요? 안 되나 봐. 어떡해? 지호. 너 진짜 앞에서부터 진짜 공부 다시 해야 돼.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없어요? LPM. LPM은 좀 있죠? LPM 좀 어려웠지? 그리고 일단 55부터였던 것 같은데 55를 전에 숙제 안 내가지고 85번이요. 85번. 여기서 풀었네. 잠깐만. 여기서 풀었네. 야, 너는 영상 안 볼 거야 진짜? 다시 영상 댓글 다는 거 숙제로 낸다잉.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리 해준 거잖아 그때. 진짜. 자, 여러분 볼게요. 우리 원 같은 거, 원이나 포물선은 평행이동, 대칭이동 할 때 그 전체로 생각한다? 아니다. 물로만 생각한다. 원이면 중심으로 생각하고 포물선이면 2차 함수면 꼭지점으로 생각한다. 그럼 이제 얘도 원이니까요. 지금 중심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에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이고 반지름이 얼마고? 4인데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 할 거래. 그러면 일단 중심이 어떻게 되겠어? 마 3, 마 2가 되고 반지름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였지? 그래,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네요. 되겠죠? 그럼 끝났네. 자, 그럼 원을 다시 세워보자. 원을 세워보면은 x 어떻게 돼? 플러스 2의 완전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완전제곱은 얼제곱 이렇게 세우면 되죠? 자, 그림을 대충만 그려볼게. 나중에는 그림 안 그려도 되는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고요. 반지름이 4라고 했으니까 이제 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얘들아. 근데 지금 뭘 하라 그랬냐면 x축과 만나는 두 점이래. p랑 q랑인 거지. 얘를 구하라는 거야. 얘를. 괜찮아? 얘를 구하래. 그럼 봐봐. x축과 만나는 요 점과 요 점은 y가 얼마인 거야?
혹시 그 지원났어? 물 지원 아 그거 토요일 걸로 한번 많이 가주시면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y가 얼마라는 거야? 그럼 우리 요 식에다가 y에다 얼마 넣으면 돼? 0. 그럼 x 나와 안 나와? Y에 아 근데 봐봐. 오케이 해줄게. 그러면 y에 왜 0을 넣냐면 지금 구하라고 한 게 요 점과 요 점이거든. 근데 이 원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x축 위에 있다는 거는 y 좌표가 얼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y에다 0을 넣은 거야. 그럼 y에 0 넣어볼게요. y에 0 넣으면 x 플러스 2의 제곱은 여기 4제곱 빼기 3제곱이니까 7인가? 7? 뭐 이렇게 써놓을까? 얘들아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니까 왜 인수분해 안 되는지 알겠죠? 네. 그지? 얘가 완전 제곱, 그 제곱수가 아니네? 그럼 이거 풀어 헤쳤다가 다시 막 근해 공식에 넣을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지. 이미 제곱식이잖아. 우리 바로 해버리자. 어떻게 돼? x 플러스 2는 뭐예요? 루트 7. 아 루트 7 하면 돼요? 안 돼요? 얼마 루트 7? 그래. 그래서 플러스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되는 거고 2 넘기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되겠죠? 응. 이왕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거 이거 활용해야지. 괜찮죠? 그리고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우리 못 푸는 문제 맞아 아니야? 아니지. 우리는 근해 공식으로 풀리는 문제가 더 많아요 여러분. 알겠죠? 돼요? 예. 그 다음에 85원이요. 85번. 알겠어요? 자, 봐봐. 이거 뭐라 그랬냐면요. 지금 A점은 정해져 있는 거고 B점은 Y축 위에 있는 점이라 그랬어. 그 다음에 Y는 X 위에도 C점이 있다 그랬고요. 요 세 선분으로 둘러싸인 이 삼각형의 둘레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항상 우리 길이의 최소값 구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였어? 무언가 좀 대칭시켜가지고 일직선 되게 만드는 거. 약간 그 개념은 가지고 있지? 그치?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야. 여기 y는 x가 있으니까요.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어. 그럼 4,2 되는 거 괜찮아? 네. 네, 좋아요. 그럼 이렇게 대칭시키고 나면 요거랑 요거랑 길이 같은 것도 괜찮아요?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요 점을 다시 또 어디다 대칭시켜? y축에 대칭시키면 x좌표만 바뀌는 거 기억나죠? 그리고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또 어때? 같아요. 같죠? 그럼 봐봐.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는 결국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랑 같은 거 아니야? 네. 돼, 안 돼? 네.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둘레는 요거인데 요 점하고 요 점은 점이 정해져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최소겠어? 그딱 일직선 위에. 그치, 이렇게 해야지 최소겠지. 그래서 답은 여기서 요렇게 됐을 때가 최소가 되는 거고요.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최소값. 일단 둘레 최소값 구하래. 그럼 이거 A 얼마예요? 루트 같이 해보자. 얼마 더하기 얼마야? 36. 36 더하기 4. 그럼 이 얼마예요? 2루트 10 하나 있는 거고요. 그때의 B점의 좌표래. 얘들아 그러면 여기에 B가 있어야 되는 거지 우리 지금? B는 Y축 위에 있는 거니까. 그럼 뭘 세워야겠어?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야겠네요. 자, 요 점하고 기울기 얼마야? 0. 예?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면 Y 빼기 Y 좌표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X 빼기 X 좌표 괜찮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더하기 3분의 4에 더하기 2니까 더하기 3분의 10. 땡큐.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X. 되겠지? 그럼 B점의 좌표는 당연히 뭐 나와? 0,3분의 10 나오겠네요. 되겠지? 자, 그럼 마지막으로 또 어디까지 해야 돼? C점의 좌표도 구해야 돼. C점은 여기 있겠네? Y는 X 위에 있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직선과 누구 Y의 교점? 누구 Y의 교점? Y는 X, Y의 교점을 구해주면 C점의 좌표까지 나오겠죠. 괜찮지? 자, 그 다음에 89번. 오케이, 이것도 해볼게요. 안 해봤지, 근데.
만들게 그냥 손 안 대고 풀 수 있는 거 같은데. 쌤은 제대로 했는데 왜 공식투는 왜 이만이야? 너무 어려워. 아까 어려우면 대충 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이거 왜 그래? 얘들아, 아 진짜 내가 하루 한 번 얘기하는 것 같아. 공수2가 어려운 거 당연한 거라고 했죠? 얘들아, 공부가 어렵지 그러면 쉽냐? 어? 공부가 쉬우면은 놀이지 그게 공부겠어? 당연한 거야. 이해하기 어렵고 어떻게 푸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도 한번 고민해보고 풀어보고 읽어보고 다시 들어보고 다시 보고 하면서 하는 게 공부인 거야 얘들아. 그 정도를 안 할 거면 여러분이 아직 공수2를 할 때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능력보다는 의지의 문제야 얘들아. 너네가 그 정도 의지가 없으면 공수1을 다지는 시간으로 써야 돼 지금은. 정우, 네. 정우는 특히 더 그렇지. 정우야 네가 언제까지 여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어. 이제 바빠지면 진짜 못 오지. 학력 올라가고 할 거 많으면. 또 그러면은 이왕이면 이 시간 써가지고 공수도 잘 해놓고 그래야 딴 데서 복습할 때는 아 맞다 이거 쉬었지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고 너 지금 이렇게 힘들게 이 더위에 이러고 다니는데 그 조금 힘들다고 그 이렇게 대충 하고 그럼 되겠어 정우야? 잘 해봐. 얘들아 너네 이러고 있는 거 보면 진짜 안타까워. 너네 이제 진짜 시간이 없어요. 너네 지금 그나마 내신이 없잖아. 시험이 없잖아. 우리 위로 형 누나 언니 오빠들 있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시험 기간 되면 언니 오빠들 진짜 바쁘지. 진짜 막 그리고 엄청 날카롭지. 뭐, 지가 공부 얼마나 한다고 막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어? 뭐 막 거의 막 상전이잖아. 막 집에서 막 시험 기간만 되면은 막 예민해가지고 막. 근데 그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얘들아 할 게 진짜 많아. 너네 뭐 이런 거 공수1, 공수2 이런 거 쳐다도 못 봐요. 이런 거 할 시간이 어딨어. 블랙라벨 풀고, 일품 풀고, 일급 풀고, 기출 문제 풀고, 기출 변형 풀고, 학교 프린트 풀고, 모의고사 문제 풀고 하다 보면은 막 이제 단계 시험장에 딱 가 있는 거지. 그래도 90점, 95점 맞기가 힘들어. 우리 학교 모두 다. 학교 시험 얼마나 어려운데. 그러니까 지금이 너네가 힘든 거 같아도 이렇게 선행하는 과목에 좀 시간도 많이 쓰고 고민도 많이 해보고 하다가 힘들면 또 잠깐 간식 먹고 쉬었다가 다시 또 생각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좀 즐기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야 얘들아. 한번 해봐. 이왕에 하는 거. 내가 그때도 말했지.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다 마찬가지예요. 너네가 공수2를 할 능력이 안 됐으면 여기에 절대 안 앉혀놨어. 근데 의지는 없는 사람이 많아 지금. 근데 능력이 돼도 의지가 안 받쳐주면 못하는 거지 뭐. 오케이? 할 수 있지? 아저씨 대표로 열심히 해. 네. 자 볼게요. 이거 안 풀어왔지만 그래도 한번 풀어준다. 자 이번에는요. 여기 위에 있는 점이 있대요. 근데 그거를 여기다가 대칭해도 근데 이건 생각할 거리가 좀 있다. 질문 잘했어요. 네. 자,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을요. 요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더니 이 PQ가 되었대요. 그럼 생각해보자. 이 직선은 뭔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지. 여기에 A, B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지. 그리고 뭐 어디 있는지 몰라. 2,-1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대. 그러면 좀 해서 뭔가 여기로 가겠죠. 여기가 P, Q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야.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구해보라는 거야. 내가 이걸 어떻게 구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요 점의 좌표가 어차피 뭐겠어? 여기 위에 있는 거잖아. 그럼 우리 뭐라고 쓸 수 있냐면 y는 3x-2네요. 그러니까 요 a, b를 뭐라고 쓸 수 있어? a, 3a-2라고 쓸 수 있는 거지 않아요? 그치? 그러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대. 그럼 얘들아 잘 봐봐. 우리가 또 막 식을 세워서 풀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항상 중점의 개념을 생각해 주는 게 쉽다 그랬어요. 봐봐요. 얘와 얘의 중점이 이거야. 그러면 얘와 얘의 x좌표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
4가 돼야 돼. 여긴 A잖아. 그럼 얘는 뭐겠어? A 플러스 4 A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 플러스 4. 네, 비슷했어요. 네, 부호 빼고 다 맞았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도 Y좌표 두 개 더하면 뭐 돼야 돼? Y좌표 두 개 더하면 뭐 돼야 A 돼? 마이너스 1 응? Y좌표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지, 얘들아. 돼, 안 돼? 되죠? 자, 그러면 여기 뭐예요? 시은이 말해봐. 너 경고야. 왜 부른지 알지? 잠깐도 놓지 마세요. 자, 얘랑 더해서 얼마가 돼야 된다고? A 마이너스 4 아, 저 잘못했다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그럼 여기 얼마가 필요해? 그래, 마이너스 3a. 됐죠? 자, 아무튼 그래서요. 요거 식으로 나타내래. 그럼 봐봐. P, Q가 그냥 이거란 얘기야. 이거예요. 됐어요? 이해돼, 안 돼? 되죠? 근데 얘들아, 이제 그러면요. 얘가 뭘 하라고 하는 거냐면 이 직선을요. 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네. 그치? 요 점은 아니, 이렇게가 아니라 미안해. 이렇게 되겠죠? 네 괜찮아요? 왜냐면요, 봐봐. 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라 그랬잖아. 얘는 요렇게, 여기가. 얘는 요렇게, 얘는 요렇게, 얘는 요렇게 이렇게 가서 얘가 결국 뭐가 돼? 평행이 될 수밖에 없다. 이해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한 가지 내가 아까 얘기할 거리가 있다고 했던 게 이거야. 직선을요, 점에 대해서 대칭시키잖아요. 그러면 걔는 뭐가 돼? 원래 직선이랑 평행이 됩니다. 그럼 엄청 쉬워진 거지. 왜요? 얘는 기울기는 얼마로 고정이야? 3으로 고정이야.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2, 마이너스 1이 지금 있잖아요. 그럼 2, 마이너스 1에서 원래 직선까지의 거리랑 수직거리랑 요 새로운 직선까지의 수직거리랑 어떻겠어? 같겠죠? 그러면 K값도 나와 안 나와? 나오겠지. 오케이? 여러분 요거 복습 잘하세요. 이거요. 여러분 다 풀어온 거 다음 시간에 확인할게요. 389번 이따 숙제 낼 때 적어줄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질문 393번이야 93번. 자, 얘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뭐라 그랬냐면 두 개의 원이요. 이 직선에 대해 대칭이래. 그럼 봐봐. 직선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원을 한번 생각해보자. 원이 하나는 중심의 좌표가 얼마예요? 0,0이고 또 하나는 얼마예요? 2, 마사예요. 그럼 봐봐. 이 두 개가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도 저기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야. 두 원의 무엇이? 중심이. 그죠? 내가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렸어, 얘들아. 왜? 둘이 반지름 어때요? 같아요 같아요. 같은 걸로 봐주세요, 그냥. 자, 그러면 어떻게 돼? 또 뭐 하면 돼? 90도 이 둘이, 그렇지. 기울기 얼마예요, 이거 지금? 기울기 얼마? 1 그치. 저거는 마이너스 2니까 얘는 기울기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 2분의 1x 플러스 어쩌고 이렇게 가겠죠? 되겠지? 자, 그리고 이제 또 뭐 해야 돼? 대칭이니까 이 중점의 좌표 뭐예요? 1, 마2. 그거 여기다가 대입하면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되겠죠? 예. 풀 수 있죠, 그러면? 그리고 다음 401번. 와, 나 지금 네. 자, 이것도 한번 보자, 얘들아. 이게요,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별거 아니기는 하거든요. 차분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직각삼각형 만들어. 맞아. 자, 원이 있어요. 근데 지금 중심의 좌표 0,0이고 반지름이 10짜리인 원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 하라 그랬냐면은 X좌표가 3하고 7인 점을 A1하고 A2라고 볼 거고 B점은 마이너스 10,0이래요. 그래 뭘 한다 그랬냐면 A1B와 A2B의 각각 수직인 직선이래. A1B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거의 수직인 거를 C1, 그러니까 A1과 C1이 서로 수직인 거예요. 괜찮죠? 그 다음에 A2B 그거의 수직인 거를 C2,
그러니까 A2랑 C2가 이렇게 수직인 거예요. 괜찮죠? 응? 자, 이렇게 할 거래. 그랬을 때 C1과 C2에 하나는 X좌표, 하나는 Y좌표. 아무튼 뭐 좌표를 구하래요. 되겠지? 괜찮아요? 자, 그럼 생각해보자 얘들아. 봐봐. 지금요 A1만 한번 풀어줄게. A1만 풀어주면 A2는 여러분이 풀 수 있죠? 네. 자, 얘가 수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A1은 X좌표가 3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 내가 그냥 3제곱 플러스 Y1 제곱은 100이 되도록 하는 그런 Y1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괜찮지? 밑변이 저거가 아니라 C1 아니에요? 그치. 고마워. 이렇게. 땡큐. 여기까지 괜찮지요? 됐어? 됐죠? 예. 자, 근데요, 이 C1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뭘 가지고 풀 수 있냐면, 요렇게 연결한 거랑 요렇게 연결한 거랑 기울기가 어때야 돼?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 거죠? 곱한 게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 기울기가 A1하고 B를 연결한 거는 기울기가 얼마일까? 여기는 X좌표가 3이었고 여기는 마이너스 10이었으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14. 13분의 Y1인 거죠? 괜찮아요? 13분의 Y1이지 얘들아. 너무 어려워요? 다시 봐봐 얘들아. 13분의 Y1 요게 기울기인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얘는요 그러면 마이너스 Y1분의 13이겠지. 역수 취해서 음수 붙여주면 되니까. 그러면 요 직선을 가지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얘는요 기울기도 알고요 지나는 한 점도 알아요. 그럼 세워져 안 세워져? 세워지죠. 그리고 원과의 교점이 되는 건데 그렇게 푸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어때? 좀 길죠? 그 빗변이 그치? 원점을 지난다. 아저 0,0을 지난다. 맞아. 자, 근데 방금 내가 얘기한 것대로 풀어도 답은 나와요. 근데 그렇게 풀려니까 좀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여기에서 내가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나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나? 우리가 원에서요 3학년 2학기 때 배웠던 원에서 지름에서 내린 원주각은 몇 도다? 항상? 60도. 항상 90도다. 기억나죠? 그럼 봐봐. 지금도 A랑 C1을 봐봐. A1, C1 봐봐. 얘가 90도잖아. 그 얘기는 A1, C1 연결하면 뭐라는 거야? 지름이라는 거지. 이거 이해돼요? 좋아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C1을 어떻게 구할 거냐를 생각해보면 어차피 요거랑 뭐겠어? 합동이겠죠, 여러분. 합동이지. 왜? 합동인 거 돼야 안 돼? 요거 두 개 대응각, 여러분. 그리고 여기랑 여기 반지름. 그치? 90도, 90도. 보여, 안 보여? 완전 합동이죠? 그럼 끝났네. 왜? 여기가 X좌표가 3이었잖아. 그럼 얘는 X좌표가 뭐야? 마사. 마삼인 거고 Y좌표는 알아 몰라? 알긴 알지. 근데 귀찮잖아. 이거잖아. Y제곱이 91 되는 애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Y제곱을 구하라고 한 거야. 여기 똑같이 Y제곱 91 되는 애겠지. 이해됐어? 오케이? 그냥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A2도 그냥 나오네요. 자, 얘도 마찬가지야. 얘가 90도라는 거는 여기가 90도라는 거는 이 둘을 연결하면 이게 뭐일 것이다? 지름일 것이다. 지름이니까 원점을 지날 것이고요. 내가 궁금한 거는 C2인데 요렇게랑 이렇게랑 어때? 이 삼각형 두 개 합동이죠? 그러면 A2는 어때? 7,Y2라고 보자면 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7,Y2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Y2가 되는 거죠. 원점 대칭이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푸는 거 맞다 아니다? 아니다. 원주각의 성질만 이용해주면 된다. 됐죠? 또 질문? 맞습니다. 없어요? 있나 봐봐 한번. 질문 없나요? 네. 센 B 꺼내볼게요. 센 B. 약수범수. 자
우리 샌디 몇 번까지였지 얘들아? 49번? 아 그러네 여기까지. 질문해보세요. 우리 그때 1번부터 20번까지도 지난번 숙제기는 했는데 그때 여러분 질문 하나도 없다 그래가지고 안 받고 넘어갔는데 거기서부터도 혹시 질문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봐. 그 4단원 전체 질문 받을게요. 4단원 전체. 없어? 없습니다. 이상한데? 약수로만 풀었기 때문입니다. 49번. 자, 볼게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요. 그거에 해가 주어져 있는데 막 뭐가 복잡하죠? 차수가 높죠? 그럼 무조건 뭐 하는 거였어? 얘를 여기다가 비페어. 대입한 거 쓰는 거였죠. 그럼 우리는 얘를 딱 보자마자 일단 뭘 알아?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은 0이죠? 그걸 가지고 이제 얘를 잘 해보자. 자, 누구 어디서부터 해줄까? 여기부터 해줄까요? 뒤에서부터 묶을게요. 무슨 얘기냐면 알파 제곱으로 묶을게. 여기 뒤에 항부터 내림차순으로. 그럼 뭐가 돼?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 더하기 알파 이렇게 되네요. 자, 이게 얼마예요? 그렇지. 마이너스 알파 2죠. 어? 2 아니에요? 아, 2. 아,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지? 괜찮아? 봐봐 얘들아. 이게 0이잖아요. 이게 0이잖아. 그치? 그 0에다가 뭐까지 더해준 거야?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까지 해줘야지 얘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됐어? 자, 그러면 얘 다시 정리해주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근데 좀 귀찮네?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해도 되지 얘들아. 여기까지 했으면 알파 제곱 대신에 뭘 넣어줄까? 베타. 알파 플러스 1 넣어주는 게 낫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알파 플러스 1을 곱해줄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는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 그리고 플러스 알파 플러스 2에 더하기 알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좀 정신이 없지만 왼쪽으로 또 가져갈게요.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2 알파 플러스 2래 지금까지 한 개. 얘랑 또 비교해볼게요. 여러분 다시 알파 제곱 대신에 뭐 넣어줘도 되니까 알파 플러스 1 넣어줘도 되죠? 그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넣어주면 결론적으로 뭐가 돼요? 알파 플러스 1이 되네요. 그럼 끝났네. 다 한 게 알파 플러스 1인가? 얘까진 남아있는 거지 우리 지금. 그치, 얘를 안 했어. 얘까지 해야 되나 보다. 그럼 얘까지 하면은 2알파 플러스 1 했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 루트 안에 있는 걸 다 정리한 게 2알파 플러스 1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오른쪽은 2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맞나 얘들아? 알파 위에서 한 건가? 아 그러네, 얘까지 했네. 아 땡큐. 그러면은 그냥 알파 플러스 1이 맞다.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그럼 봐봐 얘들아, 알파 플러스 1이 아까도 얼마였어? 알파 제곱이죠? 그치? 그래서 얘가 결론적으로는 뭐가 되는 거야? 루트 알파 제곱 더하기 루트 베타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지. 얘들아 이거 벗길 때 또 조심해야 되죠? 이건 뭐예요 그러면? 그렇지, 루트 제곱이면은 반드시 뭐 해줘야 돼? 절대값 씌워줘야 돼요.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인데 요거 두고 봤을 때 두근의 합이 양수야 음수야? 양수. 두근의 곱은 음수야. 그러면 얘네가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럼 이거 벗길 때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알파 빼기 베타를 구하라고 하는 거겠지. 이해돼? 선생님 누가 양수고 누가 음수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차피 절대값 씌워서 더할 거니까 결론이 양수로 나올 수 있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아니라 알파 빼기 베타를 구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좀 어렵죠? 자, 한 번 더 정리해줄게 얘들아 풀고 나서. 그럼 요거 다시 한 번 또 정리해보자면요, 마지막으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였고? 1이었고요 알파 베타도 1이었죠? 알파 베타 요거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1 마이너스 여기는 뭐 하면 돼? 좀 이상하네? 왜 음수가 나오지? 아,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구나. 쏘리. 자, 그럼 얘가 더하기 4 이렇게 되네요. 그럼 알파 빼기 베타가 뿔마 루트 5라는 거지? 어딜 양수로 잡냐에 따라서. 근데 우리는 뭐 하기로 했으니까 절대값 씌운 거 요걸 요렇게 정리해 준 거니까요. 루트 5가 답이 되겠습니다. 태간. 좀 어렵죠? 여러분 이거 복습하세요. 시험에 낼게요. 자, 간단히 한 번만 다시 정리하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걔네를 가지고 차수가 높은 애들이 있으면 이건 뭐 하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서 그 대입한 식을 여기다가 낮춰서 차수를 계속 낮춰가란 얘기야. 이해됐죠? 차수를 낮췄더니 정리가 뭐가 됐어? 결국에는 요렇게 됐거든요. 여기까지는 익숙한 문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조심해줘야 되는 게 뭐야? 반드시 절대값을 씌워줘야 된다는 거지. 그럼 절대값을 씌워줬다는 거는 이 절대값이 벗겨질 때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럼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보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두 실근의 합과 곱으로 봐줘야 된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응, 합곱으로 봐줘야 되는 거고 그 합곱을 가지고 봤을 때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니까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 이게 채아 뒤로 나가. 되겠죠? 오케이? 됐어? 질문 또 있나요? 없어?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집합과 원소라는 이 용어를 처음으로 배우게 될 건데 이거는 별거 아닌 게요. 그냥 이제 지울 거예요. 잠깐 보세요. 내가 만약에 우리 반, 우리 PC반이잖아요. 그래서 중1 PC반 학생들을 저 맨 마지막에 누가 들었니? 정우지. 닫아. 와? 난가? 네. 중1 PC반 중1 PC반 학생들을 집합 A라고 내가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집합 A 안에는 누가 들어가? 여기 지수도 들어가고 서연이 들어가고 근데 그럼 여기 이제 주서연이라고 적어야 돼.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몇 명이 들어가? 8명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집합이라고 하고요. 각각을 원소라고 하는 거예요. 각각을 원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수는 원소 맞아 아니야? 맞아요. 맞지. 우리 반이잖아. 맞죠? 자, 그 다음에 저기 누구야? 한송이는 원소 맞아 아니야? 맞습니다. 아니죠. 예, 마음속에 남아있지만 우리 원소가 아닌 거죠. 요 안에 들어있으면 원소고 들어있지 않으면 원소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규칙이 명확해야겠지. 딱 어떤 특성을 가지는 애들을 모아주세요 라는 규칙이 붙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어떤 집합은요 이렇게 쓸 거야. 2, 4, 6, 8, 10 이렇게 써놨어. 그럼 얘는 원소의 개수 몇 개예요? 5개. 5개인데 어떤 특징을 가진 집합인 거지? 10 이하의, 그치, 2의 배수. 10 이하의 짝수. 뭐 이런 애들이지. 이게 다야 얘들아. 그래서 10 이하의 짝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써보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제 표기를 좀 이렇게 해서 그런데 우리 요거 있죠? 중괄호 있죠? 중괄호. 그 중괄호 표기랑 똑같이 생겼어. 집합 여기 양쪽 끝에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얘를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어려운 게 아니야. 지금 봐봐. 각각을 뭐라 부른다 그랬어 얘들아? 원소. 그냥 원소라고 부른다고 했죠? 원소를 쭈르륵 나열해놨지? 저게 원소 나열법이야. 오케이? 2가지가 있거든요. 원소 나열법이 있고 총 3가지가 있는데 원소 나열법 괜찮지? 단어 의미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벌써 외웠죠? 그 다음에 2번째는 벤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여러분들 벤 다이어그램 우리 한 적 있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막 활동할 때 이런 거 하지 않아요? A 안에 누가 들어있어? 2, 4, 6, 8, 10 이렇게 그냥 뽕뽕뽕 띄워놓으면 돼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세요 라고 하면 집합 주머니 안에 2, 4, 6, 8, 10 원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다야. 그럼 마지막 조건 제시법이라는 게 있어. 조건 제시법. 잘 생각해봐. 조건을 제시만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걸 다 안 써도 돼. 자, 봐봐.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지. 나는요, 이 집합 안에 X라는 애를
집어넣을 겁니다. 저걸 그냥 바라고 하는데요. 바 앞에가 원소의 모양이야. 그리고 뭐라고 쓰면 되냐면 그냥 x는 10 이하의 짝수 이렇게 쓰면 돼. 근데 지금만 봐서는 얘들아 선생님 저게 더 귀찮은데요? 글씨를 많이 써야 되는데요? 쉽잖아. 근데 그거는 원소가 몇 개라서 그래. 5개라서 그렇지. 원소가 만약에 3,000개야. 그러면은 이거 얘들아 원소 나열법으로 3,000개 다 못 쓰잖아요. 그지? 그럼 이렇게 딱 써놓으면 되는 거라고. 이렇게 딱 써놓으면 아 저런 성질을 가진 애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근데 한 가지 또 알아둬야 되는 거는 이 조건제시법은 얘네들을 나타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봐봐. 이 바 앞에 있는 게 뭐라 그랬어? 이게 원소의 모양이거든 얘들아. 내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 EX. 그러면 X에는 얼마가 들어가야 될까? 5 이하의 짝수. 5 이하의 자연수. 왜냐면 이게 2, 4, 6, 8, 10이 되려면 얘들아 X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1, 2, 3, 4, 5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않아? 괜찮아?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고 X는 5 이하의 무엇입니다? 자연수입니다.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두 개가 완전히 같은 집합이에요. 이해됐어? 이게 바로 조건제시법으로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이야. 그럼 잘 봐봐. 바 앞에는 무엇이 있고 원소의 모양이 있고 바 뒤에는 그 원소의 조건이 써져 있는 거야.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다예요. 여러분 집합 끝났어요. 쉽죠? 그래서 이런 조건들에 따라서 이런 조건은요 2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3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4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다예요. 필기해볼게요. 이거는 이따가 예시로 다시 좀 쓸 거라서 내려놓고요. 용어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도 조금 쓸까요? 용어의 설명을. 집합. 어떤 기준에 따라 모아놓은 원소들의 모임. 자, 우리가 만약에 A라는 집합이요 1, 2, 3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A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예요? 3개지. 우리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N, A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소문자 N에 괄호하고 집합은 보통 대문자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항상 N을 좀 약간 흘렸어서 N, A. NA 얼마겠어? 3. 이게 다야. 오케이? 원소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서 뭐가 있냐면 1이 A의 원소가 맞죠? 그걸 표현하는 방법. 1은 A의 원소이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도 얘기를 하냐면 1은 A에 속한다. 얘들아 아까도 해보니까 어때? 약간 어떤 특징을 가진 그룹들, 집단의 느낌이 있지. 우리 아까도 내가 집합의 맨 처음 예시 뭐라고 들었어? 우리 반 아이들을 예시로 들었죠. 그러니까 채아는 우리 반에 속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얘기. 괜찮죠? 오케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얘를 또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냐면요 1은 A의 원소이다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삼지창.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잘 쓰면 이렇게. 됐죠? 이게 다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동그라미 하나 조율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4는 여러분 집합 A의 원소가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냥 4는 A의 원소가 아니다. 그럼 얘는 당연히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 4는 A에 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호로는 어떻게 표기를 하느냐? 4는 A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속하지 않는다. 됐죠? 지금 큰 동그라미로 1번, 2번 이렇게 두 개 있었어요. 괜찮지?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마지막인데 마지막 큰 동그라미 집합의 표현 방법 이렇게 있어요. 지금 동그라미 큰 거 하나, 두 개, 이게 세 번째 집합의 표현 방법. 원소 나열법. 이거는 예시로 바로 적을게요. 그냥 자 오른쪽에다가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한다고요?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냥 3, 6, 9, 12 이렇게 하죠. 그리고 조건 제시법.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수 있겠어? 한번 써봐요, 여러분이. 내가 만약에 이거를 x다 라고 해놨을 때랑 x다 라고 했을 때를 한 두 가지로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볼게. 또 얘를 3x로 했을 때랑 자, 똑같이 3, 6, 9, 10이라는 집합을요 여러분이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조건 제시법으로 한번 써보세요. 이 집합 표기는 이렇게 그 중괄호 약간 헷갈리면 책을 한번 봐도 돼요, 여러분. 이렇게 중괄호 표시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뭐 있을까? 뭐 쓰면 될까요? x는 12 이하의 뭐의 배수? 3의 배수. 괜찮죠? 또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얘들아 이렇게도 쓸 수 있잖아. x는 14 이하의 3의 배수. 그죠? 아니면 뭐 15 미만의 3의 배수. 괜찮죠? 자, 그 다음에 3x다라 라고 썼으면 x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렇지, 4 이하의 무엇? 자연수. 그렇지, 이하의 자연수. x는 4 이하의 자연수. 요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 별거 아니죠? 그 마지막 뭐 있다 그랬어요? 벤다이어그램. 벤다이어그램. 이 안에 1, 2, 3, 아니 뭐야? 3, 6, 9, 12 둥둥 떠 있으면 된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유의해서 익혀둬야 될 또 정의가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공집합. 공집합. 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반에서 어떤 특징에 따라서 우리 좀 집합을 나눌 거예요 라고 한 거야. 그러면 뭐 학교 체육복을 입은 학생들만 집합 A 뭐 이렇게 넣을 거야. 그러면은 A에 들어간 A에 속하는 지수가 있고 A에 속하지 않는 서연이가 있는 거지. 이해됐어? 그죠? 기준에 따라서 집합을 나눌 수 있는 거지. 근데 내가 만약에 우리 반에서 키가 190 이상인 사람이 집합 B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얘들아, 우리 여기 190 넘는 사람 있어 없어? 없죠? 그렇다고 해서 집합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런 성질을 가진 집합은 있지만 무엇이 없는 거겠어? 그 안에 원소가 없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원소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다고. 내가 지금 집합이라고 하는 건 어떤 집단의 느낌이라는 거 계속 가져가야 돼.
이 조건에 맞는 애들만 모아주세요. 이런 애들만 여기다 넣어놓으세요. 이걸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거에 맞는 게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럼 원소가 없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공집합이라고 부릅니다. 비어있는 집합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원소가 없는 집합. 없는 집합. 이걸 설명 안 하면 원소가 없으면 집합이 없는 거 아닌가? 여러분이 나중에 헷갈려 해가지고 내가 한번 설명을 한 거고, 요거는 우리가 공집합이라고 말로 쓰기가 귀찮아서요 요렇게 표기를 많이 하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이것도 약간 그 크기를 보자면 약간 대문자의 크기인 거야. 이렇게 대문자 A가 이만하면은 이렇게 동그라미가 거의 꽉 차 있고요. 이렇게 거의 꽉 차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공집합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얘들아. 이렇게 대문자 O에다가 약간 만약에 정사각형이 하면은 한 요 정도 느낌으로 이렇게 차 있는 거예요. 알겠지? 헷갈리면 또 책 한번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거는 만약에 N의 공집합이다 이렇게 써 있으면 얘는 얼마일까요? 그치. 왜? N은 뭐라 그랬어? 그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라고 했었죠. 그치? 지우야, 그렇게 졸고 또 이제 나중에 모르겠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봐봐, 얘들아, 새로운 단어 배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에 있는 거 좀 어려웠어도 여기서부터 또 다시 잘하면 되죠? 그럼 내가 도형은 망했지만 집합은 잘해버리다 이런 마음으로 여기부터라도 다시 잘 들으면 되지, 그쵸? 자, 아무튼 여러분 괜찮죠? 그럼 우리 집합의 정의 다 한 거예요? 지금까지 어려운 거 있어 없어? 없죠?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요, 공집합은 내가 미리 썼고 유한집합, 무한집합 요거를 좀 구분을 해볼 건데 이것도요 그냥 너무 쉬워요. 요거는 그냥 이렇게 화살표 해가지고 바로 써버리죠.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가 유한한 것, 원소의 개수가 유한한 집합. 예를 들자면 뭐 X 집합 A를요 어떤 조건이냐면은 그냥 X는 뭐 300 X는 300의 양의 약수 뭐 이럴 수 있죠. 혹은 꼭 이렇게 조건지시법이 아니어도요 그냥 뭐 3, 7, 9, 10 선생님 쟤네는 특징이 없는데요? 아예 상관없어요. 집합에 어떤 원소가 들어가 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집합인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셀 수 있잖아. 그치? 개수를 셀 수 있죠? 이거 어떻게 돼? NA는 얼마예요, 여러분? 얼마야? 얼마지? 그렇지. 2 곱하기 3 곱하기 3에서 18이죠? NA는 18 될 거고 얘도 NB는 얼마야? 4 나타낼 수 있죠? 여러분 그럼 공집합은 유한집합 맞을까 아닐까? 얘도 맞죠. 왜? 개수가 딱 몇 개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 개수 0개잖아. 그래서 공집합도 유한집합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화살표를 해버려가지고 좀 그렇지만 무한집합은 그냥 또 따로 쓰지 뭐. 너무 멀어졌으니까. 무한집합은 뭐겠어? 당연히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없는 원소의 개수가 무한한 집합. 그래서 어떻게 무한하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X 해놓고 X는 3의 배수 뭐 이랬어. X는 3의 배수. 얘들아 3의 배수의 개수를 셀 수가 있어요? 있어요? 없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그냥 무한집합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쭉 그어 놓으시고요. 여기까지 하면 개념은 끝났고 여러분이 조금 헷갈려 하는 것들 내가 몇 개만 좀 예시로 해보려고요. 자, 만약에요, 여기 예시해서 A, X, 조건제시법을 쓸게요. X는 1보다 작은 자연수.
여러분 이거 유한집합이에요? 무한집합이에요? 유한집합이죠. 원소의 개수 몇 개예요? 그렇지. 원소의 개수가 없어도 유한집합이고 우리 뭐라고 부른다? A는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원소가 없으니까 공집합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A의 원소의 개수는 0개라고요. 괜찮지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조금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 1번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두 번째. 우리 이건 아까 했던 건데 요거랑 요거랑 자, 한번 보자. 첫 번째. 요거 얼마? 채야 얼마? 이거 0. 요거 서연이 주서연이 얼마? 2. 요거 정우 그치. 얘들아 요거 두 개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잘했어. 얘는요 공집합이 아니야. 봐봐. 집합 안에 공집합이라는 원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하나예요. 저렇게 생긴 집합 하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1이에요. 요거 두 개를 구분해야겠지. 오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지호. 4 신이 이거 4 맞는데 우진이 3 맞아 3이야. 왜냐면 봐봐 공집합 하나 1하고 2를 원소로 갖는 집합 하나 그리고 숫자 3 하나 해서 얘는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는 거냐면 그냥 바깥에 있는 요거 위주로만 봐줘야 돼. 되겠죠? 요게 이제 여러분 조금 헷갈려하는 거긴 한데 뒤에 예시로 또 나와요. 다시 같이 풀어볼게요. 예시를 풀고 볼까요? 그냥 해도 될 것 같아. 자, 다음에 우리 저기 먼저 좀 할게. 필기 조금 더 할 거여가지고요. 조금 더 할게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집합의 정의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다 이해되죠? 괜찮지? 응. 그러면은 요것도 지울 거니까 안 써도 되는데 내가 만약에요 A라는 애를요 A는 1, 2, 3 이렇게 되어 있어. B는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어. 여러분 그냥 예시도 여러분 같이 적자. 같이 적어서 그걸로 설명을 한 번에 하는 게 낫겠다. 적으세요. 이따 내가 앞에 보라고 할 때만 좀 봐주고 일단 요 예시를 좀 적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A가 1, 2, 3이고 B는 1, 2, 3, 4, 5고 C는 5, 6, 7, 8이고 D는 7, 8이고 왜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얘들아 내가 다 적었어? A랑 B만 요건 안 적어도 돼요. A랑 B만 앞에 봐줘.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 얘들아 그럼 대충 조금 감이 오지 않아요? 하나는 1, 2, 3이고 하나는 1, 2, 3, 4, 5야. 누가 더 조그만 애야? A. 그럼 A를 먼저 그릴게. A에다가 누구 집어넣으면 돼? 1, 2, 3 집어넣어. B가 쟤를 감싸게. 그렇지.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4 5 그러면 4, 5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 괜찮아요? 네 이렇게? 이거 오케이?
괜찮아? 이게 바로 부분집합이라는 거예요. 부분집합. 얘들아 한번 생각해봐. 누가 누구의 부분집합일 것 같아? A가 B에 그치? 우리가 부분이라는 용어가 주는 그 뜻이 있죠? 우리가 원래 일반적으로 쓰는 거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A가 B의 부분이다, 일부이다 라는 뜻인 거야. 되겠죠? 자, 그러면 나는 A, B만 그렸지만 여러분 A, B, C들을 한 번에 다 그려볼게요. 관계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다 그려봐봐. 근데 저 5, 6, 7, 8이면 저 5까지 묶어서 그려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그냥 할까요? 같이 할게. 자, 내가 조금 편하게 4 여기다 쓰고 5를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써? 5만 겹치죠. 그래서 C를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됐어? 그럼 5가 들어가 있으니까 나 이제 더 뭘 하면 돼? 6, 7, 8. 6, 7, 8 하면 되겠죠? 또 D는 7, 8이래. 그럼 D 어떻게 그리면 돼? 그 안에 그렇지. 여기 안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얘네들과의 관계인 거예요. 얘네들의 관계인 거예요. 그럼 봐봐 얘들아. A는 B의 부분집합이 맞아요. 맞다. D도 C의 부분집합이 맞다. 맞죠. C는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아니죠. 자, 여러분 겹치는 게 있다고 해서 일부 이렇게 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부분집합이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완전 안으로 쏙 들어가 있어야 돼. 그게 다예요. 끝. 그림까지 그려놓으세요. 그래서 그 그림을 밑으로 그리고 그걸 우리가 이제 누가 누구의 부분집합인지를 좀 쓸게요. 여기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호로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지금 내용은 다 괜찮죠? 어려운 거 없죠? 자, 아까는 어떤 원소가 속한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삼지창으로 썼었죠? 그치? 근데 지금은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요렇게 씁니다. 요렇게. 그래서 우리 외우기가 어렵진 않아. 왜? 그냥 원래 이렇게 그 부동어 쓸 때도 더 큰 데가 벌어지잖아. 그것처럼 생각하면 돼요. 어디가 어디에 포함되느냐? 그럼 얘가 또 D가 C에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D가 C에 포함된다. 여기 하나 써놓을까? 수학적으로도 그렇게 쓰거든요. A가 B에 포함된다. 하나만 적을게 이거는. 그래서 포함된다와 부분집합이다와 저 기호는 다 같은 말이에요. 되겠지? 저 중간에 C가 응, C처럼 생긴 거. 네. 저거는 거꾸로 쓰면 안 돼요. 그렇지. 거꾸로 쓰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걸 요렇게 쓰잖아? 그러면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하고 B A로 바꿔도 돼요. 그래도 돼. 근데 보통 우리가 큰 걸 오른쪽에 항상 써버릇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써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A는 C의 부분집합이 아닌 거 우리 아까 확인했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아까도 어떻게 했어? 아니다 할 때 뭐였어? X 응, 짝대기 찍 그었죠? 그래서 얘도 찍 그어지는 거야. 부분집합 아닙니다. 안에 쏙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 부분집합의 성질에서 몇 가지 조금 외워둬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부분집합의 성질. 첫 번째, 공집합 있죠? 공집합. 아무것도 없는 집합은요, 항상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봐봐. 부분집합이라는 거를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얘들아. 내가
내 집합 안에 사탕이 5개가 들어가 있어.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이 5개가 들어가 있어. 그 중에 2개만 내가 서연한테 줄 거야. 어떤 일정 부분 집합을 떼서 준 거지. 그치? 응. 3개를 줄 거야. 그것도 부분 집합인 거지. 근데 마음에 안 들어. 숙제를 안 해왔어. 하나도 안 줄 수 있잖아. 그런 선택지가 있지. 그래서 공집합은 늘 어떤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혹은 모든 게 완벽해. 시험 가서 다 잘 봤어. 그럼 어떻게 해? 5개? 다 줄 수도 있잖아. 이거에 일부를 떼어주세요 하는데 5개 다 드릴게요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자기 자신도 늘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야. 그러니까 어떤 집합이 있어? 얘네들의 부분 집합을 따질 때는 하나도 없는 것부터 이거에 하나, 2개, 3개, 4개 다 가져간 것까지를 다 부분 집합이라고 본다는 얘기야. 이해됐을까나?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럼 뭐라고도 쓸 수 있겠어? 이렇게도 쓸 수 있겠지. 근데 요거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요걸 옆에다가 예시로 한번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A가 1, 2, 3일 때라고 한번 해볼게. A의 부분 집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A의 부분 집합은 아까 뭐라 그랬어? 1, 2, 3을 사탕 3가지라고 생각해봐 얘들아. 3가지 사탕을 뭐 줄까 말까 이거의 일부만 줘보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가능한 경우가 뭐가 있어? 항상 제일 작은 거부터 생각하자. 뭐부터 있다 그랬어? 부분 집합 중에 제일 작은 거. 늘 누가 있다고? 공집합이 있다고. 아무것도 안 줄 수 있다고요. 공집합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 집합도 있겠어?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 거? 하나인 것도 있겠죠? 자, 얘들아 이거 봐봐. 이렇게 생긴 집합에서요.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부분 집합은 몇 가지 있을까? 3가지. 그래, 뭐인 거? 1인 거, 2인 거, 3인 거. 그러니까 부분 집합들을 쓰고 있는 중이야, 나 지금. 저 A의 부분 집합은 공집합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 것도 있겠어요? 2개인 것도 없는 거 했어, 공집합. 이 큰 순서대로 가고 있어요, 작은 거에서. 그럼 이제는 몇 개? 2개인 거. 2개인 거 몇 가지겠어? 3가지죠? 응, 그러면 1, 2만 원소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1, 3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2, 3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 항상 뭐가 있다 여러분? 항상 전체도 있다. 1, 2, 3도 있는 거예요. 알겠어? 그럼 얘들아 부분 집합의 개수 몇 개예요? 8개지. 자, 총 8개거든요. 이거 우리가 이제 뒤에서 금방 배우는데 얘가 왜 8개냐면요. 지금 원소의 개수가 몇 개였어? 3개였지. 그래서 2의 세제곱계라서 8개입니다. 왜 그런지 이따 배우긴 할 건데 그래서 나중에는 직접 다 안 구할 거야. 알겠죠? 이런 규칙이 있답니다. 아무튼 부분 집합의 의미가 이거야. 저 집합의 일부나 전부를 가져올 수 있는 모든 걸 다 따져주세요. 이게 부분 집합인 거야. 이해됐죠? 괜찮지요? 자, 그 다음에 3번째 성질. 이번에는요. 만약에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요. B가 C의 부분 집합인 거야, 얘들아. 그러면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봐도 A랑 B랑 누가 더 큰 거야? A랑 B랑 누가 더 큰 거예요? B가 더 큰 거죠. A가 B의 부분 집합인 거니까 B랑 C랑 누가 더 큰 거야? C가 더 큰 거죠. 그러면 또 C가 B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잖아. 얘들아 그럼 A랑 C랑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어? A가 C의 부분 집합. 그렇지.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A가 C의 부분 집합이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4번째. 요게 마지막인데요. 만약에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B도 A의 부분 집합이래. 이거 무슨 얘기일까? 두 개가 같다? 그렇지. 이 경우에는 두 집합이 서로 같다는 얘기입니다. A랑 B랑 같다라는 뜻이에요. 되겠죠? 잠깐만. 진 부분 집합 여기 써야 되는구나. 여기 마지막 한 줄 진 부분 집합 쓸게요. 진 부분 집합. 진 부분 집합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부분 집합까지 다 괜찮아요? 부분 집합 할 때 뭐라 그랬지? 부분 집합은 어떤 집합의 일부분이기는 한데 아예 없는 거부터 전체까지 다 된다 그랬지? 얘들아 근데 부분과 전체는 다르잖아. 그래서 아니 분명 부분이어야 되는데 왜 전체를 포함해요? 그럼 진짜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부분 집합만 모았다는 얘기야. 그러면 누구만 빠지면 돼? 누구만 빠지면 되겠어?
전체 자기 자신만 빼면 되는 거야. 봐봐. 우리가 아까 여기 위에서도요. 1, 2, 3이라는 원소 3개를 가진 어떤 집합이 있어요. 유진아, 여기 봐라잉. 있어요. 근데 그거에 부분 집합의 개수 몇 개였어? 부분 집합 개수 몇 개였어요, 아까? 8개였지. 그러면 이 중에 진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겠어? 7개가 되겠지. 뭐만 빼면 된다고? 자기 자신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다가 딱 요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요렇게 진 부분 집합은 7개. 진 부분 집합은 7개인 건데 이 7개는 어떻게 된다고? 얘들아, 우리 아까 공식 나중에 왜 그런지 다 설명은 할 거지만 뭐라 그랬어? 2의 원소의 개수만큼 거듭 제곱한 게 부분 집합의 개수라 그랬죠? 그 중에 항상 몇 개만 빼주면 돼? 항상 한 개만 빼주면 되는 거니까 2의 세제곱 빼기 1개가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해서 진 부분 집합의 개수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 부분 집합은 설명은 뭐라고 쓰면 되겠어? 부분 집합 중 자기 자신만 제외, 자기 자신 A만 제외. 이 정도로 그냥 좀 간단하게 써놓읍시다. 괜찮지? 여러분? 여기까지 됐어요? 됐죠? 자, 부분 집합의 개수. 그럼 우리 이미 아까 해버렸지? 2의 n제곱 해버렸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좀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a가 n이다. 그리고 n을 많이 쓰니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n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 a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의 부분 집합의 개수 이거는 중요하니까 색펜으로 써주세요. 2의 n개라고요. 2의 n개. 일단 쓰세요. 오른쪽에다가. 그리고 왜 그런지는 아래다가 설명하자. A의 진 부분 집합의 개수. 이거는 몇 개일까요? 2의 n제곱계에서 몇 개만 빼면 된다 그랬어? 딱 하나. 그렇지. 2의 n-1개. 원소의 개수가 n개일 때인 거예요, 여러분. 자,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왜? 자, 만약 A가 뭐 이렇게 한번 해보자. 1, 2, 3, 4 라고 했을 때 이거 봐봐. A의 부분 집합 B를 결정하는 법. 여기까지만 쓰고 앞에 좀 봐주세요, 여러분. 이걸 완전히 이해를 한번 해놓으면은 진짜 쉽거든요. 자, 앞에 보세요. 쓸 시간 줄게. 앞에 잠깐 봐주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A가 이렇게 있어. A에 1, 2, 3, 4가 들어가 있는 거는 그냥 고정이죠? 고정이지? 근데 A의 부분집합 B를 내가 결정을 할 거예요. 그럼 A의 부분집합이니까 B는 당연히 안에 들어가 있겠지. 그래서 이 B가 될 수 있는 모든 애들을 다 해보겠다는 거야. 근데 봐봐. 내가 만약에 1, 2, 3, 4를 다 여기다가 넣었어? 이거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돼요. 돼, 안 돼? 되지. 왜냐면 뭐도 된다 그랬어. B가 뭐여도 돼? 공집합이어도 되니까 이것도 가능한 거야. 오케이? 이렇게 하나 셀 수 있을 거고 또 어떨 수도 있어. 여기다가 1만 넣고 여기다 2, 3, 4 다 넣어야지. 이럴 수도 있지. 그럼 부분집합으로 누구를 체크한 거야, 지금? 1 하나 체크한 거야. 이해돼요? 혹은 1, 2, 3, 4 여기다가 다 넣는 거 돼요, 안 돼요? 이것도 되지. 이것도 괜찮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에 보세요. 자, A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 B를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가지수를 따지겠다는 거야. 그러면 난 이걸 어떻게 볼 거냐면, 자, 1을 어디에 넣을까? 1을 여기다가 넣으면 부분집합의 원소가 되는 거고 1을 여기다가 넣으면 부분집합의 원소가 안 되는 거죠. 그럼 1을 넣을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야? 2가지가 있는 거예요. 2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서 넣으면 돼.
이해돼? 그 다음에 오케이 2가지 했고 2를 어디에 넣을까? 이거 몇 가지야? 이것도 2가지인 거죠? 괜찮아? 또 똑같죠? 3도 2가지 4도 2가지잖아. 괜찮아? 얘네 다 뭐 해야 돼? 곱해야 돼? 더해야 돼? 더 해야 돼요. 곱해야 되는 거지 얘들아. 1도 넣고 2도 넣고 3도 넣고 4도 넣어야 되니까 1도 결정, 2도 결정, 3도 결정, 4도 결정이잖아. 그치? 다 결정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하는 거다? 다 곱하는 거다. 그럼 얘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2의 4제곱까지 해서 16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의 n제곱이란 얘기야. 아,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만약에 10개야. 그럼 난 이 10개에 대해서 모든 원소가 부분집합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만 결정해주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2의 n제곱이 되는 거구나 이거야. 얘들아,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를 보통 이 공식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모르고 외우거든요. 근데 그러면 뒤에 나오는 심화 문제들도 이 원리를 이용할 수가 없어. 우리가 나중에 심화 문제 풀 때 이렇게 A, B, C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들에서 가지수를 구하세요 하는 문제들을 지금 같은 방법으로 접근을 많이 해. 그럼 원소가 1이라는 원소는 여기 혹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 2라는 원소는 여기 혹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로 풀어주면 쉬워지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얘를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데 싶은 친구들은 영상을 꼭 보세요. 여러분 영상 복습 꼭 하세요. 그리고 알겠죠? 댓글 다세요. 다시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요 위에 공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까지 써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 한 절반 정도 필기할 게 남아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내용인 거고 문제를 몇 개 풀긴 할 건데 여기 숙제 먼저 조금 적을까요 여러분? 책 펴져 있는 김에 숙제 좀 적을게. 얘들아, 그리고 너네 보니까 숙제 해온 거에 대해서 그날 질문하고 아직 질문 안 하거나 안 고쳐져 있는 것들을 자꾸 안 고친 채로 남아있네요. 그거 다 해오세요. 알겠죠? 1번 개념원리 여기 적은 사람들 적으시고 숙제표 꺼내시고요. 개념원리 페이지 120에서 125까지 이거 다 그 개념 포함이에요. 그 다음에 127에서 132까지 그리고 1번에다가 뭐도 적냐면 앞부분 세모 체크. 그러니까 틀렸는데 아직 안 고친 거 있지 않나? 한번 봐서 다 세모로 만들어 오세요 여러분. 개념원리 다음 시간에 책 검사합니다. 알겠죠? 앞부분 세모 체크 해오시고요. 자, 두 번째 RPM. RPM은 페이지 65. 아이고. 그리고 66에서 71인데 66에서 71까지 471번까지 471번까지 세 번째 RPM 오답 노트 59쪽까지 그리고 여기 3번에다가 똑같이 389번 서술형으로 적어오기. (4번) 영상 복습 하고 댓글 달기. 5번 센 B. 우리 오늘 49쪽까지였죠? 센 B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49번 서술형으로 적어오기. 49번 서술형. 데뷔시킨 없어요. 있어요. 얘들아, 지금 서술형으로 적으라고 한 두 문제 있죠? 이거 다음 시간에 숫자 바꿔서 서술형 테스트 볼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센 B는요 4단원 50에서 71까지 50번에서 71번까지 50번에서 71 좀 줄였어요 일부러 여러분. 홀수번 하는 친구들은 10문제만 하면 되고 그 숙제로 나간 프린트? 그거 다 해왔니 얘들아? 아니 그거 말고 그 오늘 내주시는 이 공수2 정리하는 거 오늘 안 나가요. 아 그거 응. 오늘 안 나가고 지난번에 나간 숙제 프린트 있잖아 얘들아. 공수2 정리해 오는 거 몇 명만 줬던 것 같은데 시은이는 줬던 것 같고 그치? 정리해 오는 거 그 시험 대비해서 얘들아. 봐봐. 그 6번 시험지 오답 시험지 오답 할게요. 시험지 오답 얘들아 다음 시간에 서술형 테스트 2문제 봐요. 알겠죠? 공부 잘 해오세요. 지각하지 마시고요. 오케이? 그리고 개념 원리 잠깐 펴보세요. 개념 원리 자, 여러분 페이지 123쪽 가시면 되고요. 페이지 123쪽. 자, 여기 한번 해볼게요. 자, 집합인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집합이 되려면 정확한 규칙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랬지? 이거 봐봐. 키가 작은 학생들의 모임 집합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작다의 기준이 없잖아. 얼마 이하인 학생들의 모임 이건 되겠지. 예쁜 학생들의 모임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주관적으로 내 눈에 예뻐 보이는 걸로는 원소로 넣을 수가 없지. 혈액형이 B형인 학생들의 모임 될까 안 될까? 돼요. 되죠. 키가 170에 가까운 학생들 네. 안 되죠. 3보다 10보다 작은 자연수 되겠죠. 괜찮죠? 자, 그 다음에 4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A라고 한대요. 여러분, 그러면 A는 유한집합이야 무한집합이야? 무한집합이죠? 엄청나게 많겠죠? 여러분 이거 맞아요? 맞아요? 4의 배수의 이제 집합이 A인데 이거 맞아요? 아닙니다. 아니죠. 이거는 아닙니다. 얘를 아직 얘기 안 했네요. 자, 8은 양의 약수의 집합이래. 그럼 B는 유한집합이야 무한집합이야? 유한이에요. 원소 뭐뭐뭐 있어요? 1, 2, 4, 8이 있겠네요. 2번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3번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4번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죠. 6은 A의 원소가 아니다. 이거 맞죠. 되겠어? 그럼 8은 B의 원소가 맞아 아니야? 맞죠. 됐어?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요런 것들도 마찬가지야. 이거 봐봐. 여러분, 요건 조금 연습해야 되는 거라서 어려운 건 아닌데 A가요 0하고 1하고 2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대. 근데 B라는 집합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면 X 더하기 Y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X도 A의 원소고요 Y도 A의 원소래.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자 얘들아. 0, 0부터 해볼 수 있겠죠? 그럼 이 원소에 뭐가 들어갔어? 집합 안에 0 들어가죠. 그치? 0, 1도 해볼 수 있겠죠? 그럼 1 들어가죠.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닫아버리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여러분 조건제시법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바 뒤에 있는 애들에 넣을 수 있는 모든 걸 써야 돼. 아까 그것도 똑같아. 왜 우리가요 3, 6, 9, 12 이렇게 해놨을 때 내가 x는 4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해놨지. 그치? 근데 4 이하의 자연수 중에 그냥 1도 있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1 하나만 띡 넣어버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4 이하의 자연수를 다 넣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 조건에 해당하는 거를 다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 그럼 얘도 뭘 해야 돼? 0, 1, 2에 해당하는 거를 다 넣어서 더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럼 한번 해볼게요. 총 몇 개 나올까 얘들아? 3개, 3개니까 몇 개 나올까? 9개가 일단 나오긴 하겠죠? 그럼 일단은 다 해볼게 얘들아. 봐봐.
0, 1 넣었어요. 0, 2 넣으면 2죠? 그 다음에 1, 0, 1, 2 순서대로 불러주세요. 뭐 돼요? 1, 2, 3 되죠? 그 다음에 2, 0, 2, 1, 2 불러주세요. 2, 3, 4 이렇게 되겠지? 근데 얘들아 집합은 같은 원소를 2번 표기하지 않아. 같은 원소를 2번 표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2는 몇 번만 써주면 되고 한 번만, 3도 한 번만.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해주면 뭐가 되겠어? 0, 1, 2, 3, 4 요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기는 아까 했던 거니까 넘어가도 되는데 이거 봐봐 얘들아 요거 5번 하나만 연습하자. 여러분 이거 얼마? 1 요거 얼마? 0 요거 얼마? 1 요거 얼마? 2잖아. 2야. 뭐예요? 2. 뭐예요? 2예요. 여러분 왜냐면 봐봐 이거 자체가 집합이야. 지금 집합을 넣은 거야. 집합 안에 원소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지.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어. 자 이렇게 생겼어 만약에. 그럼 이건 1일까 2일까? 1입니다. 이건 1이야. 왜? 어쨌든 제일 겉에 있는 요거 있지 요게 집합 표시인 거야. 그 안에 이렇게 묶여있는 하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그러면 하나일 거야. 이렇게 되면 괜찮죠? 지금 얘 자체가 집합 표시였어. 오케이. 얘도 얘 자체가 집합 표시인데 그 중에 0 하나 들어있는 거고 원소가 0 하나, 1 하나, 2개 들어있는 거예요. 되겠지? 좋아요. 거의 다 했고 이제 하나만 더 볼게 얘들아. 이런 식이야 얘들아. 좀 숙제할 때 수월하겠죠? 앞에랑은 좀 느낌이 다르죠? 문제들이? 자, 요런 것도 괜찮겠죠? A랑 B랑 집합이 같대요. 그럼 봐봐.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죠? 얘도 뭐여야겠어? 얘도 뭐여야겠어요? 이것도 마이너스 2여야겠지 얘들아? 두 개 같아지려면 여기 마이너스 2가 보이고 여기 3이 보이니까 얘가 얼마여야 되고 3이 돼야 되고 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 찾아주면 되겠지. 앞에. 자, 그리고 여기까지. 그래서 132까지가 우리 아마 개념관리 숙제예요. 여기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세 단원 나갔잖아요. 그죠? 네, 오늘도 중간에 자꾸 멍 때리고 집중 안 한 친구들 많아요. 영상 다시 보시고 공부 제대로 해오시고 숙제도 제대로 해오세요. 알겠지? 오케이? 네.